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자, 밀렸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네, 지수는 다시 상승을 해줬고요. 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추세선 위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이 네, 되게 우습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대부분. 지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좋아지니까 다시 매수를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대부분.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라온 건 좋아요. 가격이 올라온 건 좋습니다. 가격이 올라온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수급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매수를 해서 움직여줘요. 분명히 좋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쵸? 가격이 상승해주는 거. 가격 상승은 당연히 좋은 거긴 하지만 여기에 동반되는 게 뭐예요? 그쵸? 돈이 동반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갭으로 상승을 해준 건 갭 상승은 그렇게 좋은 사항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저는 안 팔고 그나마 좀 올라온 종목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래요? 자, 중요한 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가격은 떠서 움직여주는 건 맞는데 수급은 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급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렇죠. 상승을 해줬던 물량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상승해 주려고 했던 물량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 물량들이 뭐예요?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 상승만 따시고 본다면 뭐가 돼요? 지금 상승은 맞아요. 이게 상승은 맞는데 물량이 동반이 되냐 그거예요. 그렇죠? 물량이 동반이 돼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대부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릴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입니다. 많이 했던 종목들이에요. 기존의 틀을 벗어나면서 그렇죠? 기존의 틀을 벗어나면서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고요. 보세요. 기존의 틀이라고 했던 건 뭐예요? 그쵸? 박스권을 벗어나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박스권을 벗어나면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움직였던 그 박스권이 도대체 어디까지 되냐라고 좀 제가 그 전에 박스권을 잡아서 또 보여드릴 겁니다. 자, 주봉이고요. 자, 박스권은 여기였어요, 여러분. 이 구간에서 지금 뭐예요? 튀어줬죠. 올라가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종목이 맞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서 많이 올라온 종목이 맞습니다. 얘들도 똑같아요. 그 전에 움직였던 구간은 잡아드리면 여기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 거예요. 왜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상승을 해주면서 그렇죠? 야, 지금 지수가 상승해주면서 뭘 해주는 거예요? 그쵸? 이게 올라와 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올라간 종목들 보시면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그쵸? 거래량이 동반돼서 잘 올라가고 있느냐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밀린다. 네. 가격이 뛴 건 맞아요. 가격이 뜬 건 맞거든요. 가격이 뜬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복잡해요? 1차, 2차로 나눴나 보네요. 네, 잠시만요. 자, 가격이 뜬 건 맞아요. 가격이 뜬 건 맞는데, 뭐예요? 그쵸? 유지해주려는 물량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쵸? 상승시켜주는 물량들이. 그래서, 지수가 상승을 한다는 구간을 잡는다면, 뭐가 돼요? 그쵸?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뭐가 돼야 돼요? 그쵸? 물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쵸? 상승시켜주려는, 거래량,
플러스 돈이죠. 네. 거래량 플러스 네. 돈이죠. 단가죠. 네. 이게 이제 제가 수급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수급이 밀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상승을 시켜주는 물량들이 조금씩 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지수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 이 지수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렇죠? 아, 얘네가 이 구간에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올라갈 수도 있어도 이런 구간에 수급 없이 갭 상승으로 올라간다고 이제 수급이 제가 밀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오늘 다시 밀립니다. 자, 밀린다고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그쵸? 먹고 빠지는. 그쵸? 먹고 빠지는. 이런 구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쵸? 먹고 빠질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건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박스권 내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수급을 좀 확인하고 컴퓨터에 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네, 돌리다 보니까 얘가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용량을 네, 컴퓨터로 바꿔야 될지 네, 용량을 얘가 이제 너무 버벅여가지고 네, 다시 돌리고 다시 돌려봤는데 문제가 생겨서 다시 고쳐서 다시 오긴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컴퓨터 바꾸는 건 나중 얘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뜨는 애들은요 그만큼 네,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뜨고 있는 메인 대장주 애들은 그러니까 제외시켜 놓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뜨지 않은 애들 위주로 좀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뜨지 않은 종목들. 그렇죠? 바닥 종목들이나 그런 종목도 많이 말씀드렸죠. 수급인 부분을 좀 확인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돈을 쥐고 들어오는 애들이 분명히 있겠죠.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그쵸? 요 근래 그러니까 박스권 내에서 뜨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한일철강 여기는 왜 선이 안 그어져 있어? 얘네 좀 약하네요. 볼 필요 없고 뭐 한양증권 이런 애들은 좀 많이 뜨지도 않아요. 그쵸? 많이 뜨지도 않고 이제 뚫어주려고 하네. 이제 뚫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뚫어주려고 합니다. 이제 뚫어주는 애들, 이제 뚫어주는 애들, 네, 이제 뚫어주려고 하는 애들, 그쵸? 이런 애들이나 효성이라던가, 그쵸?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애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긴 합니다. 그쵸? 그래서 구간을 잡아서 말씀드리면 얘는 대충 이래요. 뚫어주면서 올라가는 애들, 네. 효성도 뭐예요? 이제 뚫어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뚫어줍니다. 그래서 헤이시텍도 예, 괜찮은 종목들 이제 뚫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등락률이 높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뭐 되게 강한 것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예요? 그쵸? 1, 2%, 아니, 2, 4, 1, 2%, 2, 3% 정도의 이제 등락률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코스피 종목이에요, 여러분. 4%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뭐가 되는 거예요? 많이 안 올라요. 왜 많이 안 올까요,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올라가는 애들은 너무 많아요. 하나스테, 뭐, 두산 에너빌티, 네. 그쵸? 올라가는 애들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찍고, 하락장에서도 계속 찍고 올라가는 애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런 애들은 차라리, 네, 검은 박스권, 네, 이거 유지해주면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런 거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자, 지금 뭐예요? 확실시 하락 이후로 밀렸을 때, 제가 뭐예요? 그나마
이 녹색 구간 안으로 밀렸을 때 구간을 본다면 차라리 이런 종목이 나을 수 있어요. 네, 지금 뜨고 있죠? 네, 뜨고 있습니다. 내일도 갭으로 뜬다면 뭐예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승 수급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뭐가 돼요? 상승 수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상승시키려는 돈들이 계속 여기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에서 올려가고 했던 돈들이 있겠죠. 그쵸? 근데 단가가 비싸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올리려고 했던 돈이 1,000만 원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만약에 올리고 했던 돈이 1,000만 원 나와준다면 뭐가 돼요? 그쵸? 상승 시키려는 비율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예, 동률이죠. 금액으로 따지면 동률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뭐예요? 여기서 거래량은, 네, 뭐가 돼요? 얘네 대비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얘는 거래량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하고요. 가격이 동률이라면. 그쵸? 그럼 뭐가 돼요? 전체적인 종목들이 뭐예요? 거래를 많이 안 하고 이걸 띄운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서 비교해서 봤을 때 상승 비율이 아니라 상승해준 여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비율로 봤을 때 뭐가 돼요? 그쵸? 돈이 들어간 건 맞아요. 돈이 같이, 만약에 여기에 돈이 더 들어가, 여기 2천만 원 들어갔어. 그쵸? 2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쳐봐요. 근데 거래량이 적고 여긴 거래량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건가요? 이게 아니면 반대로 된 게 좋은 걸까요? 중요한 건 올라갔을 때도, 자, 금액으로 따졌을 때도 높아야 되고요. 거래량도 높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만일에 이제 계속 쭉쭉 뻗어서 올라가는 종목을 보려면 애초에 박스권 내에 있는 종목을 계속 끌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타이밍에 들어가서 봐야 되냐? 타이밍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단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거예요. 답은 단타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하려면. 그러면 제일 좋은 장은 뭐예요? 거래량도 나와주고 돈도 잘 움직여주는 장이 좋은 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야,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거래량이 늘어나네? 그래서 상승시켜 주려는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뭐예요? 빠지는 물량 잡는 것도 있고 매수 들어오는 물량들도 있겠죠? 자, 올라가면서 들어오는 뭐예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을 잡는 거. 올라가는, 네. 여기에 있는 매도 물량을 잡고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상승시켜 주려면 뭐가 돼요? 호가창 위에 있는 매도 물량 잡는 거고, 여기는 이제 매수 물량이죠? 네, 매수 물량. 제가 아까 맞게 썼는데 헷갈렸습니다. 매수 물량이죠? 그쵸? 근데 얘네가 점점 기존에 있었던 걸어놓은 매도 물량이 아니라 점점 매수 물량 쪽으로 물량을 던져. 뭐가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는 건 맞습니다. 얘네가 받쳐줘. 괜찮은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다운이네. 그리고 올라갔을 때 갭으로 상승해서 뭐예요? 중간에 거래량이 없네. 그럼 이걸 판단해서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종목들이 오늘 갭으로 떴잖아요. 대부분 종목들 보시면 다 갭으로 떴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렇죠. 상승시켜주는 거래량보다 떨어지면서 받치는 거래량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일시적으로 뭐예요? 일시적으로 밑으로 빠졌을 때 매도 나오는 물량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상승 여력을 뭐예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가창에 이거 제가 계좌를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캡처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안 보이게. 네. 자, 보시면 여러분이 이걸 판단해서 보셔야 돼요. 뭘 판단해 보느냐? 여기 있는 물량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여기 있는 물량, 그러니까 이게 매수 물량이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매수 물량이 되겠죠. 매수 물량, 매수하려는 물량, 이게 매도 물량이잖아요. 근데 자, 안 나온 매도 물량이 있겠죠. 여기에 지금 나오지 않는 매도 물량, 위에도 있겠지만 안 나온 매도 물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안 나온, 난 아직 걸어놓지도 않았어. 보유만 하고 있는 매도 물량이 나와줘서 뭐예요? 얘네 이제 매수 물량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뜨려고 했었던 물량들이 여기 있겠죠. 더 뜬다고 생각을 해서 매수 들어가는 물량들, 이런 고점에서.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받아간다는 건 대형주들은요 오래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물량에서 받아간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렇죠? 좋은 흐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승을 시켜주려는 돈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밑에서 이 물량을 잡아간다는 얘기는 상승 여력이 있어서 잡아간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장에서 만약 그렇게 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는 눌림을 볼 거야. 어떤 눌림을 볼 거냐? 나는 14만 원과 뭐 여기에서 뭐 이 라인대에서 눌림 보면서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할 거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난 더 튈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을 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물량 넘기기를 해줬을 때 이건 딱 뭐예요? 고점 물리기 딱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지금 건들지 말아야 되나? 올라가는 거 그 전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아닌 이상은 이걸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인 테마로 해서 메인 대장주로 가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지금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뭐가 돼요? 박스권 내에서 올라가려고 준비되는 애들 위주로 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종목이냐? 지금 포인트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포인트만. 이게 지금 좋은 거냐? 자, 구간에 유지되고 있고요. 상단에 지금 매집 중인 종목. 상단 매집 중인 종목. 근데 이게 뭐 엄청 수급이 좋은 건 아니니까 딴 걸로 볼게요. 세진중공업. 그쵸? 이게 엄청 찍어줬습니다. 엄청 찍어줬죠. 근데 얘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쵸? 이 구간을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지금 주구 장창 찍고 올라가는 걸 여러분이 이런 걸 공략을 하시잖아요.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영원, 뭐야, 영원, 뭐 현대 오토로버? 오토에버? 이런 거 공략을 하시면, 올라갈 것 같아. 나 여기 받치고 분할매수 할래. 근데 이런 게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근데 상승해주고 보합장을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녹색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간에서 지금 상승 수급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쌓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박스권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뭐예요? 너무 세니까, 너무 강하니까 지금 뭐예요? 매수를 뭐예요? 좀 눌러주면서 파란색 구간이나 이 라인대가 뭐예요? 그쵸? 위에 라인대 여기부터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좀 폭이 좀 넓긴 합니다. 나 이 라인대를 공략을 해볼까? 그쵸? 이 라인대 공략을 해보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 라인대를 공략해봐야 되는 건데, 자, 단순히 말씀드리면, 파란색 추세선, 맨 위에 있는 추세선 라인대에서 유지해주는 종목들과, 여기 지금 이 밑에 라인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을 판단해서 봤을 때, 아직 뭐예요? 위에 있는 종목들이 많긴 합니다. 근데 이걸 유지해주려는 뭐예요? 돈들이 분명히 존재해야겠죠. 그쵸? 그럼 여기 지금 밀리고 있어요. 밀려버렸습니다. 자, 한전. 자, 뭐예요? 잘 가고 있었는데, 뭐예요? 제가 원하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이 구간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자, 그러면 유지해주는 애들은 그나마 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빠지고 있죠. 주가는 올라갔는데? 그쵸? 안 올라가는 이구산업 같은 애들도 지금 왜 이러지? 그쵸? 자, 애들도 이 구간이 계속 나와주네? 왜 이런 것들은 왜 그런, 이건 좀 모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런 것들은 왜 파라다이스나 이런 것들은 왜 이런 구간을 만들어줄까? 그래서 왜 이런 구간을 만들어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준비 중인 종목이란 얘기예요. 얘네가 지금 준비 중이구나. 그렇죠? 자,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하면 얘네는 이 밑에 라인으로 빠질 겁니다. 제가 라인을 잡아드린다면 이걸 라면 잡혀져 있네요. 이 밑에 라인으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밑에 라인. 이거 지금 너무
큰 폭을 받습니다. 너무 큰 폭을 받고, 네, 이거 조정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으로 지금 움직여준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수 안 좋았을 때. 최악으로 간다면. 근데 대부분 얘네가 이렇게 쌓아주다가 밀리는 애들 있죠. 자, 위에 고점이 있었던 애들은 뭐가 돼요? 쭉 밀립니다. 그럼 뭐가 돼요? 이 박스권 형성되는 위치까지 돈이 쌓이기 전까지는 계속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라갔던 애들은 어떻게 돼요? 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현대오토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 기존에 매집했던 구간은 여기에요, 여러분. 1차 박스권, 2차 박스권에서 3차 끝납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쌓이는 구간이 생길 겁니다. 이게 안 쌓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밀린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쌓일진 저도 몰라요. 적정 구간이 어딜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쌓이는 것도 선매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런 종목을 다시 잡고 들어가고 이걸 지금 봐야 될까요? 여러분 돈 지켜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구간에서 쌓일까요? 저도 몰라요. 근데 반대로 이게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올라가는 애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더 치려고, 더 상승해서 좀 마무리 치려고 하는 종목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종목들을 여러분이 선별해놓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뭐가 돼요? 이런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세진중공업, 한전, KPX, 이구산업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모아가기에 딱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주가가 만일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매수 구간에서 주가가 무너진다. 만일에 주가가 뭐예요? 여기서 이 구간을 벗어나서 무너진다 해서 이 구간까지 떨어져요. 첫 번째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까지 만약에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수랑 이건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뭐예요? 무조건 하단 라인을 받칩니다. 대부분 하단 라인을 받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떨어졌을 때 우리는 이거 떨어졌으니까 바닥 보고 들어갈 때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밑으로 밀린 종목들 제가 LG전자나 네, 그렇죠? 이런 애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거 제가 좀 더 너무 크게 봤네요. 이거 좀 줄일게요. 네. 이거 제가 라인을 죄송합니다. 폭이 있기 때문에 그 폭대로 네, 좀 보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맞는 폭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맞는 폭. 이게 맞는 폭입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단에. 그쵸? 밀렸다가 하단인데 지금 LC전자가 지금 뭐예요? 엄청나게 올라 이렇게 뚫어주고 있는 애들은 아니란 얘기죠. 뚫어주는 애들이 아니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네, 지수 안 좋으면 또 밀리게 되고 그럼 하단에 있는 애들이 뭐예요? 상단으로 올라오려고 하겠죠. 이건 그냥 큰 박스권 하나 그냥 잡아놓은 거고요. 이걸 또 구간 짜면 여기 박스 1차 박스권 여기 2차 박스권 형성이 될 겁니다 아마. 그건 어렵고 통으로 그냥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이거고요. 박스권 통으로 집어서 말씀드리면 이거고 이 라인대 안에서 자 올라오겠죠.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죠. 야 LC전자 나쁜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드릴 게 아니에요. 이걸 모아간다면 저는 뭐예요? 추세 라인대까지 짧게 보겠죠. 근데 저는 안전하게 보는 게 뭐예요? 하란선이 올라오는 게 좋겠죠. 그럼 이거 지금 맞는 종목이에요? 좀 별로예요, 저는. 그렇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별로고 차라리 뭐가 돼요? 셀트리오는 어떻게 보세요? 셀트리오 이제 박스권을 잡아서 봐야겠죠. 그럼 박스권 잡아서 보면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자, LG전자하고 셀트리온이 이게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뭐예요? 그쵸, 파란 라인이 안에 잡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박스권이. 이게 뭐예요? 수급이 그만큼 돈이 이 구간에 지금 너무 많이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쳐서 본다면 이 구간에 집중적인 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색깔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녹색으로. 그럼 이 구간에 집중적인 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될 종목들은요. 지금 이런 종목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구간에서 지금
파란색 박스권도 이제 추세 라인 따라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준다. 자, 이 라인 때 지금 돈이 계속 꾸준히 잘 모이고 있구나라는 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구간이 여기 위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박스권을 구별을 해서 만일을 보신다면, 그쵸? 이런 종목들로 한번 구간을 한번 짜보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 아, 파미스는 또 어떻게 봐야 돼? 그쵸? 이 구간 같은 거 한번 짜보고, 아, 얘네, 이 라인대에서 얘네가 이렇게 움직여주는구나. 아, 얘네 움직여주는 라인대가 이렇구나. 이 구간 안에 지금 적극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구나. 자, 이제 뚫어주려고 하는데, 추세 안에 있네, 파미슬?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여기까지겠죠? 난 1,500원까지, 11,500원까지는 봐야겠네. 그쵸? 11,500원. 이거 지금 기존에 있었던 추세선은 먼저 뚫고 갔는데 1차 추세는 저 위에 있죠. 그쵸? 근데 심지어 여기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밀린다면 여기까지밖에 안 밀릴걸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위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했다가 무너뜨리는 거와 이 구간에 매수했다가 무너지는 거하고 여기 있다가 무너지는 거 어떤 거 하겠어요? 비중을 그러니까 제일 높게 쌓아갈 때는 뭐예요? 이런 종목이겠죠. 그 다음 뭐예요? 중간 종목이죠. 그렇죠? 튈만한 자리에 테마도 엮여 있고 수급도 나쁘지 않은 종목의 추세까지 이 박스권이 위에 여기 형성돼 있어. 그렇죠? 그런 종목이 있겠죠. 그럼 이게 이구산업이 딱 그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한정 KPX가 그죠.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또 왜 어디 갔어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네. 자, 여기 위치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아직 이 선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간을 잡고선 대응할 수 있겠죠. 그럼 돈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먹고 빠지는 장이라면 그 이후로 이제 얘네가 횡보해 주면서 위에 많이 올라갔던 현대로브나 현대건설이라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끝나는 장이라면 네? 이런 게 끝나는 장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이런 자리를 노릴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노려야겠죠. 그럼 많이 뜨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가져간다는 뭐예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먹을 수 있는 금액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높아진다. 왜냐 여기서 만약에 박스권 뚫어주고 올라가서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엄청난 매집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제가 무료방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 딱 보시면 아셔야 돼요. 자, 얘네 지금 어때요? 그쵸? 구간을 딱 잡아서 본다면,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그쵸? 이 위치에 있죠? 상단에 있죠? 상단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단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간 위치해주고. 자, 뚫어주느냐? 뚫어주면 잘 가겠죠. 지수가 계속 미친 듯이 만약에 제 말대로 안 되고 얘네가 계속 녹색선 밑으로 이 구간으로 안 떨어지고 계속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들고 있는 종목들도 미친 듯이 뚫어져서 올라갈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계속 뚫어주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자 한미반도체도 보시면 이 구간을 뚫어줘서 움직여 버렸죠. 그래서 움직여 버렸습니다. 구간을 잡아서 말씀드린다면 얘는 벌써 위로 뚫고 올라가는 애들이에요. 자, 보시면 뭐예요, 얘는? 큰 추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큰 추세로 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원래 큰 추세 이게 있기 때문에 큰 추세로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안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얘네들도 지금 이거 잘라서 봐야 돼. 작은 추세로 봐야 됩니다.
작은 추세는 제가 따로 놓지 않아가지고, 그나마 작은 추세로 보겠습니다. 이게 큰 추세인데, 자, 한미 반도체도 지금 뚫고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박스권 그나마 유지 중이라고 말씀드려서 아직 남겨놓은 종목입니다. 아직 남겨놨어요. 일시적으로 밀리긴 했지만 다시 올라가서 남겨놓은 겁니다, 그냥. 그렇죠? 무너지면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무너지면 정리할 겁니다. 근데 더 올라가느냐? 이거 지금 도박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계속 올라가면 살아남겠죠. 더 올라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밀리게 되면 어디 빠질까요? 여기 빠지는 게 당연한 거겠죠. 보시면, 이것도 하나 보시면, 이게 지금 폭이 크잖아요, 여러분. 폭이 크죠? 자, 상승을 많이 해주고, 그 라인 때 돈이 많이 모여진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이 차트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자, 밑으로 밀려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얘들 보시면, 자, 밀리고 있었죠. 밀리고 있었죠. 점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밀리면서 갑자기 이제 미친 듯이 거래량 들어와주면 찍어줍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쵸, 이 구간이 혈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로 올라간 종목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위로 올라간 종목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쵸? 올라가 주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못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냐? 맞아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같이 올라가요. 내가 메인 박스권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가격 이동 평균선가 아니라 이게 수급으로 따졌을 때 가격 구간을 잡는 거하고 이건 추세를 잡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매수해야 될 구간을 잡아드리는 게 이겁니다. 자, 이게 계속 유지되면서 올라가는 게 뭐예요? 좋은 거라고 했었죠. 그쵸? 근데 그거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니까 영이 수렴해버리고 하니까 제가 없애버리긴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쵸? 이런 게 계속 타고선 올라가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예요? 얘네들이 타고 올라와줘요. 올라오긴 했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갭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갭 차이가 심하니까 뭐가 돼요? 그쵸? 먹고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후에 이런 종목은 쌓아가면서 뭐가 생겨요? 그쵸? 지금 박스권은 여러분이 보는 박스권은 지금 이게 넘었어요, 지금. 좀 어마어마하게 뛰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승을 해주면서 어마어마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얘네, 자, 이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 이 구간을 어마어마하게 뛰어 올랐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죠? 그쵸, 얘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어느 구간에 쌓이겠죠. 근데 얘네가 지금 올라가는 게 신통치가 않아요. 세게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쵸? 신통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그래요. 대부분 종목들이. 세게 같이 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게 같이 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쵸? 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또 특정 구간에 이게 어느 정도 쌓이고 돈이 계속 그 중에 쌓인다 그러면 얘네가 이제 슬슬 올라가겠죠. 슬슬 올라가게 된다면 박스권이 어떻게 형성되겠어요? 만일에 이 구간에 형성된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이게 돈이 계속 지수가 상승되는 거는 이런 바닥에 또 밀려가지고 또 매집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쌓아주면서 올라가면서 계속 쌓아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가 지수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이런 자리 지금 했다가 이거 때려 맞으면 어떻게 돼요? 답이 없죠. 코스닥이 그래서 잘 무너지는 거예요. 약하니까. 코스피는 잘 버텨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번에 물량 털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물량 털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뭘 해주는 거냐? 앞으로 우리가 매수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눌러져 있는 구간 위주로 볼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얘네가 여기에 거래량이 쌓이고 안착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건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건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봉도 보세요. 일봉이 먼저 선으로 움직여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봉이 먼저 선으로 이 구간에서 지금 잡아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봉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거래량이 쌓이고 안전한 구간에, 지금 안전한 구간은,
그쵸. 눌러준 이런 광통신이나, 그쵸? 이렇게 바닥에 눌러주면서 움직여준 이런 광통인가 에코프로 이거는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라준 것 중에 그러니까 파란색 선 라인대 위에서 모비스나 이런 걸 볼 겁니다. 근데 뭐 여기 이제 수급 여부를 좀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죠. 그렇죠. 뭐 바이오 스마트도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라인을 딱 잡아서 말씀드리면 이 라인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라인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라인이. 그래서 이런 라인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네가 먹고 빠지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형성 안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코스닥 종목들이 이 모양 이 꼴이라서 주가가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뜨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올렸는데 이 구간에서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고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럼 추세 라인들도 뭐예요? 계속 무너지죠, 그냥. 이제 뜨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게 뜰까요? 빠질까요? 박스권은 코스닥은 크게 박스권이 변경이 안 돼요. 고만고만.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일에 이런 구간이 있었을 때 우리 회원님들이 공략을 해야 될 구간들이 어디예요? 이런 거는 못 잡았겠죠. 자, 올라왔을 때 갑자기 확 튀어버리죠. 어쩔 수 없죠, 이건. 이거는 여러분 잡지 말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 구간이 이 구간인 게 맞아요, 여러분. 이 구간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그렇죠? 그래서 눌림 라인 때도 여기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눌림 라인 때 박스권을 돈을 보고 들어갈 거냐? 난 이 종목 무조건 공략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바닥 라인 보고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돈 제일 많이 들어간 구간에서 기다려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튀어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튀어주고 나서 뭐예요? 이 구간을 공략해볼 수도 있겠죠. 이 구간을 공략. 나 1차 박스권까지만 볼 거야. 그러니까 분홍색하고 분홍색 라인까지만 볼 거야. 그게 될 수도 있고요. 눌러주면 이 구간이죠. 원래 메인 구간은 여기니까.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하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따라.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움직여야 될 종목들이 이런 거 보는 게 맞아요. 원래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시장이 이런 거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고, 저런 걸 매수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저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리스크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져서 이 꼴이 된다. 그럼 이게가 이 꼴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구간 만들어주고 있죠.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구간 만들어줘요.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겠죠. 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밀려버렸죠. 그럼 볼 수 있는 구간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지수가 어땠어요? 2021년도 어땠어요? 이 모양이었죠. 8월 달부터 제가 밀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좀 밀렸죠.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흐름은 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흐름은 이때부터 뭐예요? 무조건 다 현금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월 달에. 그렇죠? 현금화하고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쭉 밀렸잖아요. 이때 좀 몇 종목 드렸죠. 2차 전지 좀 올라오면서. 그것 빼고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지수 밀리면 답이 없어요.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얘네도 밀리면 답이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얘네도 밀리면 답 없어요. 자, 얘네가 만약 여기서 밀어 제끼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 구간. 여기서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월 달에 이제 밀렸습니다. 여러분 답 없습니다. 박스권 깨졌고요. 네, 8월 달 박스권 깨지고 올라오더라도 밀릴 겁니다. 다 동영상에 남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얘들도 이 구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밀릴 겁니다. 자, 얘도 지금 겹치고 있죠. 자, 여기 빠진다. 그나마 봐줄만 해요. 그게 뭐예요? 상단에 있는 박스권 유지해주는 건 봐줄 거란 얘기입니다. 지수가 밀리지 않으면요, 웬만하면 거기서 수급 만들고 다시 갑니다. 근데 코스닥은 좀 달라요. 코스닥은 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노릴 건 코스피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극적인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스닥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코스피, LG전자, 셀트리온, 그쵸? 경인양행, 막 이런 거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쵸? 이 경인양행 이제 바닥 종목이긴 한데,
자, 어떻게 됐어요? 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매수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끝나고 이제 빠져서 이제 끝나는 종목일까요? 올라와 줄까요? 금강공업. 이제 좀 타서 움직여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얘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바닥에서 이제 뚫어주려고 하는데, 근데 아직 수급이, 네. 그러니까 수급 여부를 따져서 봐야겠죠. 추세 여부를 따져서 보고.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뭘 사냐? 뭘 사는 건 제가 이제 종목을 집어 드릴 거예요. 종목 집어 들고 이것저것 대응을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아서 가지고 갈 거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흐름은 다 정해져 있어요. 잡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지금 현재 흐름에 맞춰서 뚫어줬으니 무조건 튀는 종목들 볼 거야. 튀는 종목들, 여기에 또 내 주변에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산 에너비트를 사든, 우주항공을 사든, 현대차를 사든, 부산을 사든, 아직 무너지지 않았잖아. 효성중공업 사든, 삼성전기를 사든, 그래서 하나오션을 사든, 한국전력을 사든, 계속 추세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난 이거 살 거야. 이거 사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만일에 비중을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 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가 만일에 10억이란 돈이 있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튀는 종목에 1억이에요, 그냥. 그리고 뭐예요? 박스권이 라인을 펼 때 여기 있는 게 뭐예요? 그쵸? 3억이에요. 그리고 만일에 여기 있다면 뭐예요? 6억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 뭘 해야 된다. 이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친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잡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샀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45만원을 샀는데 지금 막 63만원 됐다. 이게 너네는 봐봐 이렇게 됐는데 뭐야 나는 위너야. 나는 지금 승리자라고. 나는 지금 돈 많이 벌었다고. 그쵸?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 얘기하자면 이렇게 위너라고 생각하고 자기 잘났다고 했던 분들이 또 이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게 지수가 밀릴 때. 왜냐면 나 여기 들어가서 이걸 이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거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번 거 싹 이런 데 집어넣고 싹 다 망합니다. 그렇죠? 계획적으로 움직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이제 비중을 좀 줄이고 저 비중 확 줄였잖아요. 상승되는 종목도 이제 거의 다 종목 정리했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있느냐? 여기하고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 구간을 보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응을 이렇게 해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자, 교육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